네, 안녕하세요. 이수홍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포물선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까 하는 겁니다. 포물선이라고 이제 2차 곡선에, 뭐 2차 곡선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네,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물선이 실생활에 활용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네. 그 순서는 이제 포물선의 정의와 성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사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정의와 성질인데,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정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 직선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점이 있고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점, 그러니까 떤 점들을 찾냐면 어떤 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점에서 여기 이걸 초점이라고 부르는데, 요 점까지의 거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하고가 같게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찾으면, 이런 걸 찾으면, 이런 점들은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하면 이거는 거리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훨씬 짧죠. 요건 요만큼, 이건 이제 기니까. 그죠? 근데 요 점들을 또 잘 찾으면, 그죠? 잘 찾으면 요런 것들은, 그죠? 초점까지의 거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하면 이건 서로 또 안 맞으니까. 근데 잘 찾아보면 이제 그런 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점들은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이게 같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니까 이런 곡선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포물선,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y는 x제곱 이렇게 된 거. 이게 이제 포물선이 돼요. 식을 써보면. 예. 자, 그런데 이 포물선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게 이제 희한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저도 참 이게 좀 희한하다 싶은데, 네, 이게 뭐냐면, 여기 파란색이 이제 포물선이거든요. 근데 대칭축이라는 게 있어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의 좌우 대칭, 이거를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대칭축. 이렇게. 그래서 이 대칭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점하고 직선이 있었잖아요. 여기 점이 있고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기 대칭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대칭축과 평행한 빛. 지금 이게 대칭축이니까 지금 y축이 대칭축이죠. 이거하고 평행하게 빛이 들어오면, 평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평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하고 이거 평행한 게 아니지. 이렇게 들어오면 평행하게 들어오는 놈들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포물선에 반사되어 초점을 지난다. 이게 쭉 오다가 이게 포물선에 반사돼서 어디를 지나냐면 초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이놈도 반사돼서 초점을 지나고, 이놈도 반사돼서 초점 지나고, 이놈도 반사돼서 초점 지나고, 다 초점을 지나는 거예요. 평행하게 들어온 놈은 들어와서 반사됐다가 초점을 지난다. 이놈도 평행하게 들어왔다가 초점을 지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초점을 지난 빛은 포물선에 반사돼서 대칭축에 평행하게 나간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포물선이 있으면, 요게 이제 이게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여기에 초점을 지나요. 이 초점을 지난 빛은 반사돼서 어떻게 가냐 하면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칭축에 평행하게 나간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왔다가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가는 건 모르는데, 초점을 지나는 빛은 반사돼서 대칭축에 평행하게 간다. 초점을 지난 빛은 대칭축에 평행하게 간다. 이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뭐 찾아보시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뭐 그 어렵지 않게 증명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성질이 있다, 포물선.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는, 이제, 요게 핵심 성질이에요. 대칭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대칭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반사돼서 초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난 놈은 반사돼서 대칭축이 평행하게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희한한 거죠. 그죠?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초점을 지날까? 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어떤 놈, 요길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걸 씁니다,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이제 활용되는 거 보시면, 자, 뭐 가장 대표적으로 위성 안테나가 위성 안테나. 이 위성 안테나는 이렇게 이건 큰 건데,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은, 그 창문에 이렇게 보면은, 접시가 있어요. 위성 접시. 위성 안테나 접시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접시인데 약간 좀 움푹 패였죠. 근데 이 움푹 패인 거의 단면을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포물선이라는 거예요. 포물선. 포물선을 회전시킨 거예요.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회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정확하게는 포물면이라고 그럽니다. 이 면이니까, 공면이니까 포물면이라고 그래요. 포물선을 대칭축을 주위로 회전시켜서 얻어진 공면. 그게 이제 포물면인데요. 그게 이제 위성 안테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 놈이 잘라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파를 모으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파를 모아요. 위성에서 멀리서 온 전파를 이렇게 오는 거를 이렇게 모으는 거죠. 왜냐면 멀리 위성에서 오는 전파가 약할 테니까 그 약한 거를 이제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활용되는 얘가 자동차 전조등, 하이빔, 상향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이제 야간에 이제 불을 켜면은 이게 약간 그 불빛이 아래를 향하게 돼 있어요. 아래를. 왜냐면 이 위를 향하면은 이제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가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를 향하게 돼 있는데, 이게 상향등을 켜면 이 빛이 멀리까지 비쳐요. 이게 멀리까지 비쳐요. 상향등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맞은편에서 이제 오는 차가 없을 경우에, 밤에 차가 없을 때 멀리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상향등을 켜서, 전조등, 상향등을 켜서 이제 이렇게 멀리까지 보면서 이제 가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대도 보면은 멀리 비추잖아요. 그죠? 손전등도 있어요. 손전등도 이게 이제 요새는 뭐 광고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100m까지 비추는 전등이 있다고 하는데, 손전등이.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목적이 이제 좀 폭넓게, 가까운 데는 넓게 비추는 것도 있겠지만 좀 멀리, 좀 밤에 뭐 이렇게 누구 찾거나 뭐 그럴 때는 멀리 비추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할 때 이제 그런 손전등. 등대도 멀리까지 비추잖아요. 이렇게 퍼지지 않고 멀리까지 가게 만들고 싶은 거죠. 조명등은 이제 보통 핀 조명이라고 보통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무대에서 이제, 그죠? 이 무대에서 그 가수가 이렇게, 그죠? 노래를 막 하는데 멀리서 조명을 이렇게 쏴갖고 그 무대에 그 가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비추는 그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퍼지지 않고 근데 그게 굉장히 멀리서 저쪽 뭐 2층, 3층 있는 저 멀리서 이렇게 그 조명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조명 얘기하는 거예요. 확 퍼지지 않고 그저 멀리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조명. 확 퍼지지 않고 이게 있으면 퍼지지 않고 쭉 가는 빛이 이렇게 가는 이런 걸 이제 멀리까지 비친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그 포물선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위성 안테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위성 안테나,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초점인 거예요. 초점. 그래갖고, 전파가 이렇게 오면, 그죠? 이제 위성에서부터 전파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방향을 잘 맞추면은, 이제 이 전파가 평행하게 쫙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위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그럼 전파가 평행하게 이렇게 오면, 여러 가지 다발로 이렇게 오겠죠. 그죠? 이렇게. 다발로 올 거 아니에요? 쫙 와서 이제 요게 방향을 잘 맞추게 되면 여기 평행하게 딱 된단 말이에요. 요놈이 받았다가 반사돼서 위성 안테나 여기 반사됐다가 초점을 지나가요. 요 놈도 반사됐다 초점 지나가고, 요 놈도 여기 지나가고, 일로 온 것도 여기 지나가고, 다 여기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전파를 모으는 센서를 여기다 딱 놓으면은 전파가 무지하게 센 거죠. 딴 데는 약한데, 그죠? 딴 데는 약한데 여기는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이제 위성에서 온 전파를 이제 받게 되는, 수신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멀리까지 비추는 이제 원리는 뭐냐면, 이건 이제 반대예요. 그 전구를 어디다 놓냐면, 전구를 이 초점 있는 데다가 전구를 놔요. 그러면 전구를 넣으면 요거 이제 반사판이잖아요. 후레쉬 같은 것도 보면은 뒤에 이렇게 반사되는 반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구를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반사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전구에서 이렇게 빛이 나가니까 이제 사방으로 이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빛이 나가서 이 빛이 쭉 나갔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 대칭축에 평행하게 가요. 평행하게. 이놈도 여기 갔다가 평행하게, 갔다가 평행하게, 다 평행하게. 이놈 갔다가 평행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가요? 있으면은 여기서 반사됐다가 이게 퍼지지 않고 평행하게 쫙 가는 거죠. 쫙 멀리 가는 거죠. 딱 이런 그런 원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빛이 거꾸로 오는 거라면은 여기다 모이는 거고, 그죠? 여기다가 조명을 이제 그 전구를 놓고 불 켜면은 그 불빛이 퍼져서 평행하게 쫙 가는 거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이런 거 우리 그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위성 안테나에도 쓰이고 이런 거 쓰이고 이렇게 그냥 모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모이는데 위성 안테나 포물면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잘 모이고, 그죠? 조명도 이 포물선 거기다 해서 하면은 멀리 쫙 해서 직진해서 쫙 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건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포물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물면이. 역사적으로도 이게 이제 많이 활용됐다고 하는데, 이 포물면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을 만들어 갖고요. 이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시대 이제 그 기원전 212년에 포에니 전쟁이라 그래갖고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나 봐요. 그때 이제 이것은 유명한 얘기인데,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그 수학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학자가 이 포물면 거울을 만들었어요. 요거 오목 거울은 보통 이렇게 오목하게 된 건데, 요거가 이 포물선 모양이 되게, 그죠? 포물면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 포물면 거울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러면 이게 햇빛이라고 하죠. 그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만약에 요걸 잘 맞추면, 방향을 잘 맞추면 빛이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평행하게 들어와서 반사됐다가 어디 되면 여기 초점에 다 이렇게 모이겠죠. 지나가니까. 요것도 반사돼서 여기 지나가고, 반사돼서 지나가고, 반사돼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초점에 있는 이 부분은 빛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빛이 거기다 다 모이니까. 그죠? 이 포물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포물면에, 이 반사면에, 저 사방팔방에, 닿았던 반사된 빛들이 다 이 한 점을 지나가니까, 이 초점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좀 어떻게 했는지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로마 함대 이제 배가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배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다가 이런 이제 그 이런 그 포물면 거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포물면 거울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기에 이제 태양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태양빛이 이렇게 와서 반사돼서 초점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초점이 되게 여기 다 지나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와서 초점이 여기가 돼서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건 이제 그 뭐 쉬운 일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여러 이제 실험을 좀 여러 번 해갖고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 여기가 이제 그 뜨거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이 당시에는 이 배들을 나무로 만들었 봐요. 나무 쇠로 안 만들고 뗏목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네. 그래갖고 이 나무에 이제 불이 붙어갖고 전함에 불타게 했다라는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포물면 수학을 잘 이용해서 그죠? 보면 2차 곡선을 연구한 결과 이런 전쟁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이용하는 네, 그런 활용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그죠? 네.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실제로 이게 될까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전함에 불이 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재밌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포물선의 활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